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뉴욕 증시에도 일단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던 것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일단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아침에 뉴욕으로는 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조금 좋았던 부분도 있고 예상보다 좀 나빴던 부분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외형 매출액을 좀 보면 57억 5천만 달러 기록했거든요. 시장 전망치가 56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숫자를 좀 보였고요.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숫자가 바로 신규 가입자 수였습니다. 유료로 돈을 내고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료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올 들어 석 달간 1월부터 3월까지만 1,577만 명이 전 세계에서 가입자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전망한 게 한 82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했으니까 시장 전망치의 2배 가까운 어떤 양호한 숫자를 좀 보였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OTT 서비스의 핵심은 돈을 내는 유료 가입자가 매출의 핵심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가입자가 늘어났다는 말은 매출이 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졌다라는 의미에서 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숫자였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넷플릭스의 위험 요인으로 꼽혔던 잉여 현금 흐름, 지금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 1억 6,200만 달러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주 초에 정다슬 기자가 나와서 같이 넷플릭스의 가장 큰 맹점으로 이 부분을 한번 지적했었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26억 달러 마이너스였으니까 지금 플러스 1억 6,200만 달러로 돌아섰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네요. 26억 달러 마이너스에서 1억 달러 플러스라면 27억 달러가 사실 이제 늘어났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잉여 현금이란 말은, 현금 흐름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이 있죠. 그 현금 중에 기본적으로 건물 임대료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이렇게 회사 성장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에 투자하고 남은 현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현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주주들에게 배당도 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기업을 M&A 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설비 투자나 새로운 연구 개발, R&D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금, 그러니까 잉여로 남는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을 가지고 향후 회사 성장, 또 회사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서는 잉여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되고요. 우리 최근 들어서 가장 미국 증시의 핵심적인 주식 얘기하면 우리 아마존을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CEO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웨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영업이익을 보지 말고 순이익을 보지 말고 잉여 현금 흐름을 봐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 돈을 새로 투자를 했지만 남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영업이익, 순이익이 좀 적더라도 향후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잠재성을 좀 봐달라는 거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컸던 넷플릭스의 그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말은 향후에 추가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잉여 현금 흐름 아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냥 우리 일반 가계로 생각하면 약간 가처분 소득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 내고 대출 갚고 남는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어쨌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인데 넷플릭스는 그동안 어쨌든 영업 가입자한테 구독료를 받았더라도 또 지출되는 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다가 어쨌든 지난 1분기에는 그게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다 임대료도 내고 콘텐츠 구매비도 내고 했어도 남는 돈이 있으니까 이거를 또 다른 어떤
재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투자자한테 배당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그 차트를 한번 투자자들께서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예. 아마존의 그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2015년이거든요. 아마존의 주가 차트를 이렇게 그려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주가는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네. 잉여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주가가 위로 폭등을 하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당일 배송이라는 글로벌 물류망, 미국 내에서의 물류망을 조성하고 네. 또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알렉사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신기술을 탑재하기 위해서 물류센터나 M&A나 엄청난 돈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늘어나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거의 완료되고 신규 사업 투자가 완료된 다음부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늘어나고 그게 향후의 기업 성장성과 주가 상승으로 연결됐거든요. 예. 지금 우리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 OTT 서비스를 하려면 굉장히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해외에서 사와야 되고요. 그렇죠. 또 직접 제작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투자비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입자부터 돈을 벌어들이지만 실제 투자하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예.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말은 아마존과 같은 주가 상승을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를 다졌다라는 의미에서 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숫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미 넷플릭스가 뭐 사상 최고 뭐 고점을 계속 뭐 경신하고 있고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거를 감안하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을 어떻게 좀 봐야 하는지 더 오를 수 있다고 봐야 되는지 예, 예. 아니면 이미 그게 다 반영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뭐 사실은 주가 흐름은 항상 단기적, 중장기적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 4분기 이후 지금 한 6개월 동안 주가가 65% 정도 올랐거든요. 네. 넷플릭스가. 그러니까 지금 이 6개월 동안 뉴욕 증시 뭐 작년 말에는 좀 강했습니다만 올 들어서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혼자 주가가 이렇게 그 고공질주를 했다. 특히 이제 올 들어서만 주가가 지금 석 달 만에 35%나 지금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렇죠. 단기적인 가격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라는 점에서 조금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들,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CEO가 했던 말은 네. 단기적으로 두 가지 악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이제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 악재는 달러화 강세다. 우리 뭐 한국에서 넷플릭스 베이직 서비스 가입하면 한 11,000원 정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아, 예. 12,000원 정도 내는데 예, 이게 넷플릭스가 본사로 현금을 가져갈 때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지금 올 들어서 달러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한 3%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12,000원을 받아도 본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달러로 바꿔가면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강달러가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12,000원이면 우리 돈으로는 10달러 정도를 받아가는 셈인데 네. 그게 예를 들어서 1,300원이 됐다, 달러가. 네. 그러면 10달러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똑같은 12,000원을 받더라도 그렇죠. 예. 넷플릭스 주머니에 들어가는 달러의 예. 숫자는 더 작아질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예. 특히나 이제 1분기 보면 가입자 수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지역이거든요. 네. 주로 해외 매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그걸 이제 그 헤이스팅스 CEO가 어제 첫 번째 리스크로 꼽았고요. 네. 두 번째 리스크는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동 봉쇄를 서서히 푸는 국가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를 정상화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집콕하는 그런 가입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가 이제 좀 밖으로 나다니기 시작하고 네. 결국은 또 스포츠가 다시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5월에 프로야구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예. 스포츠가 다시 늘어난 미국은 특히 스포츠 중계가 전체 시청률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 스포츠 중계를 본다 그러면 그 넷플릭스 그 서비스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동안은 볼 게 예. 없어서 넷플릭스를 그렇죠. 구독해서 봤다면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야구가 개막하고 뭐 축구를 하고 뭐 아이스하키를 한다면 그렇죠. 이제 넷플릭스 이제 그만 보고 다시 난 프로야구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생길 테니까요. 지금 1분기에 가입자가 1,577만 명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넷플릭스가 전망한 2분기 지금 예상 가입자 수는 750만 명이거든요. 네. 다시 반토막으로 좀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숫자가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750만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긴 하지만 그렇죠. 코로나19 사태의 덕을 많이 봤던 시점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게 지금 CEO가 보고 있는 좀 보수적인 리스크 요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는 좀 더 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 초만 해도 PER 주가 수익 비율이 100배에 이르렀거든요. 이게 PER이 100배다. 우리 삼성전자 PER이 이제 12배, 뭐 10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100배라는 말은 너무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 보니까 실적이 주가는 올랐지만 실적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PER은 제가 보고 나오니까 한 73배 정도로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예. 특히나 이제 지금 그 하나의 또 시장에서 리스크로 꼽았던 부분들은 넷플릭스 많이 보는 거 인정한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새로운 드라마, 영화를 찍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를 찍으려면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그 서렌도스 CCO, 그러니까 컨텐츠 최고 책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넷플릭스가 틀 드라마, 영화는 이미 다 촬영을 완료해놨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내년도 드라마, 영화 촬영을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가장 기대를 끄는 더 크라운이라는 드라마 시리즈 지금 시즌 4가 개봉할 예정인데요. 네. 시즌 4. 그다음에 오버 더 문이라는 이제 드림웍스와 같이 만드는 넷플릭스 최초의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입니다. 굉장히 그 기대작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영화를 다 찍고 나서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올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신작들이 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게 어제 컨퍼런스 콜의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리스크 요인보다 오히려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실적을 봤을 때 뭐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우려되는 부분, 앞으로 이제 향후 전망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주가를 봤을 때는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있다라는 일단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또 맞닥뜨리고 있는 경쟁이 있잖아요.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뭔가 좀 넷플릭스와의 경쟁 구도를 달리고 있고, OTT 산업에서 경쟁이 좀 심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 1분기에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넷플릭스만 수혜를 본 건 아니거든요. 네. 신규 서비스를 런칭한 디즈니 플러스, 또 이제 기존에 북미에서 강자였던 HBO, 이런 것들이 지금 1분기만 보면 북미 시장만 놓고 보면 신규 가입자가 오히려 넷플릭스보다 더 많습니다. 글로벌 가입자는 넷플릭스가 많지만 북미 시장만 놓고 보면 디즈니 플러스나 HBO가 시장을 많이 잠식하고 있다라는 건 리스크 요인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타임워너 같은 경우도 AT&T라는 미국 1위 통신사가 그 인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합병될 경우 굉장히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또 알다시피 뭐 구글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 같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각종 거대 플랫폼들이 동시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격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 경쟁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새로운 콘텐츠를 사들이는 소싱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리스크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자본력이 세냐가 이 OTT 시장의 1위를 가리는 핵심적인 변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잉여현금 흐름이 늘어날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좀 관점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이제 그 OTT 스트리밍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면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러 화질을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리스크 요인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들이 좀 떠날 수 있는 요인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경쟁 격화에 따른 리스크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개인적인 뭐 취향의 차이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넷플릭스 유료 가입도 해봤고 또 유튜브도 유료로 프리미엄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유튜브 쪽이 좀 더 맞더라고요. 뭐 그건 개인의 취향일 수 있으니까 넷플릭스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고요. 어쨌든 넷플릭스와 유튜브 또 뭐 타임워너 디즈니 이런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사실 이제 좀 생각보다 많이 좀 지나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옥자라든지 또는 킹덤2
최근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킹덤2 같은 우리나라로부터 소싱하는 드라마나 이런 영화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소싱하는. 그래서 그런 컨텐츠 제작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제이 컨텐트리 또 사마 네트워크 이런 관련 또 수혜주들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제 전통적인 극장 산업은 좀 죽을 수밖에 없다. 롯데쇼핑이 가지고 있는 롯데시네마라든지 또 CJ CGV가 가지고 있는 CGV 이런 부분들은 좀 일정 부분 OTT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반사적으로 좀 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 아까 제가 그 OTT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화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요소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OTT 트래픽이 늘어나면 서비스 업체들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계속 좀 도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른 서버용 D램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올 1분기에 서버용 D램 가격은 7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7분기 만에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지금 글로벌 그 전망 기관들 얘기 보면 2분기에 서버용 D램 가격이 한 10% 최대 20%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용 D램을 공급하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됐죠.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눈길을 끌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좀 생략하고 이게 앞으로 이제 기간산업 그 해당 기간산업이 보니까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산업 이렇게 이제 7대 기간산업인데 이 기간산업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은 조금 자금 조달의 숨통이 트여질 것 같고 근데 앞으로 또 이제 이 해당 산업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또 굴러갈지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종합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7대 기간 산업, 그러니까 그 나라가 꼭 지켜야 되는 핵심적인 산업이고요. 또 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40조 원의 안정기금을 조성한다는 말은 그만큼 이 산업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라는 의미거든요. 단기적으로 숨통을 좀 트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업계 송윤모 장관하고 간담회에서 자동차 업계가 단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현금 유동성 33조 원 정도 될 것이라는 요청들이 있었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대 기간 산업에 총 40조 원. 오히려 이제 이 당사 기업들은 좀 부족한 자금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줄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 자체로 코로나19 사태가 전반적으로 빨리 안정되고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장기화된다면 여전히 이 7대 기간 산업에서의 그 향후 반등 여부를 장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이는 요인 정도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또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에 뭐 그 임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한다든지 또는 배당을 자제시킨다든지 이런 다양한 또 부대 조건들이 따라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주가의 어떤 상승 가능성을 좀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7대 기간 산업을 무작정 이제 다 좋아질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수혜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 그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 원이 들어가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회사들은 아마 항공업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어제 이제 그 40조 원의 금융시장 안정기금을 조성해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 또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CP나 회사채를 매입해 준다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가장 수혜를 많이 볼 회사들은 항공사들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또 각종 LCC 이런 항공사들의 주가가 지금 그 끝없이 지금 폭락을 했던 상황인데 향후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기대를 가져볼 만하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판 뉴딜을 그 만들면서 무작정 과거처럼 뭐 그 땅을 판다든지 그 다리를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인프라보다는 비대면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언택트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비대면 산업의 핵심적인 수혜주들에 대한 기대감 동시에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인프라 투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강했던 뭐 시멘트라든지 건설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